네, 730 재보선 지금 저희들 보니까 브라질이 7대1로 진 충격만큼이나 지금 저 새정치연합이 충격에 휩싸인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오늘 보니까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사퇴했고, 조금 전 4시 보셨습니까? 예. 손학규 전 대표 정계 은퇴. 그래서 사장이면 엄청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공천을 잘못하고 선거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세월호 심판 이걸로만 간다면 제가 예언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김한길의 한, 안철수의 철. 한철당인데 아니나 다를까 꼭 4개월 만에 그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뭐 그림도 그려 오셨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예. 네컷 만화를 보시면서 계속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시죠. 새정치연합에서 세월호 심판, 세월호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6.4 지방선거 때도 그렇게 쓰고, 그래서 야당 재보선에서 11대4 참패. 아이고, 그러면 마지막 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하도 세월 하니까 세월 가면 그 아픔 잊혀질 거라 하면서 네. 위로를 하는데 비아냥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 세월호 문제를 지방선거에 의해서 730 재보선까지 끌고 온 거는 좀 패착이었다. 그리고 그 여당에서는 이제 경제 살리기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경제 살리기 주장이 결국은 민심의 어떤 동의를, 공감을 이끌어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변호사님 메모를 많이 해오셨는데 아주 작정하고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요. 예. 승패에 대해서. 근데 김한길 대표가 이겨야 할 선거, 이길 수 있는 선거에 졌다. 예. 그래서 이제 책임져 물러나가겠다 그러는데, 제가 표현한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선거라기보다도 최소한으로 무승부가 될 수 있는 선거. 예. 그러니까 질 수 없는 선거. 예. 졌다는 결론과 기록이 안 나오게 무승부가 될 수 있는 선거가 돼야 되는데, 이걸 축구 시합에 비교를 하면 상대방의 실책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자책골을 넣은, 네. 자살골로 새정치연합이 이번 선거에 패배했고 침몰했는데, 예. 지금 뭐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물러서는 건 당연한 일이고, 총사퇴하고 무슨 비상대책위를 구성한다 그러는데, 예. 저는 유권자 입장에서 제가 이 채널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일인데,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박근혜 후보도 문재인 후보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야 정당이 굳건하게 국민정당으로 성장해야 국가 발전이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지난번 이 재보궐선거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공천 행태는 예. 두 당이 똑같이 난형난제로 예. 헌법 8조를 위반하는 정당 해산 사유가 이미 생겨 있다. 네. 그럼 정당 해산 사유가 생겨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안 하는데 해산 결정이 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고. 박 대통령이 자기 당 소속 새누리당과 야당 두 개를 걸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요. 해산 신청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참에 이 새정치연합의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새누리당 염두에 두지 말고, 이왕 이 해산 사유가 헌법적으로도 발생해 있으니까 해산하라. 자진 해산하라. 자진 해산. 자진 해산. 지금 손학규 의원도 무슨 지금은 이제 이런 꼼수라기보다 이 자잔하게 하지 말고 아예 해산해서 재창당하겠다. 아이고, 중앙선관위에 정당 해산 신청 절차를 밟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국민정당인 야당을 건설하는데, 혹은 정부장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 질문 있으면 내가 답변하지. 지금은 자진 해산하라. 일단은 지금 지도부 총사퇴, 김한길, 안철수, 이제 서로 합친 지 한 125일 만에 예. 지금 다 동반 사퇴를 했는데, 이게 아니라 아예 해산을 하고 다시 세우자는 말씀이시죠? 해산해버리면
지도부 총사퇴 문제나 이런 것까지 다 쓸러 내려가 버리니까 예. 간단하게 해산한다고 해버려요. 해산해서 새로운 아주 풍토에서 하나하나 새로 세워간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이렇게 참패한 이유는 세월호니 뭐니 모든 부분 무능경찰, 무능정부, 무능검찰 이렇게 그것만 물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 미국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이 후보 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이렇게 붙는데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하는 그런 맞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예. 하나로 정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라는 거는 네. 이것이 어디든지 어느 당이든 꼭 필요할 때 경제 살리기라는 것은 우선 서민들이 먹고 사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하는 그런 기대를 둘 수 있다면 선거의 프리미엄으로서는 제일 좋은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박영선 비대위원장 체제로 간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친노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를 조기 등판시켜서 당권을 잡고 2016년 총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당 말씀하신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아직도 정신들 못 차린 거야. 네. 이 말은 새누리당을 내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20개월 뒤에 국회의원 선거, 그 1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야당이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면 지금 이게 쓰나미가 밀려오는 이 상황에서 무슨 문재인 후보가 무슨 당권을 쥐고 그런 차원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정당 해산하고 네. 전부 새로운 사람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로드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정당 쇄신의 방향을 분명히 해서 이게 지금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아이콘까지 끌어들여 갖고도 지금 이 정을 만들어놨는데 무슨 문재인 후보가 어떻고 그게 당권 개파 투쟁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 안 돼.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만화를 보시죠 한번. 예, 이 휴가 중인 이제 박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입니다. 이게 방콕이라지 그러니까 방 안에 콕. 네, 지금 관저를 떠나지 않고 아무데도 계시죠? 가지도 네. 않는다는 것을 방콕이라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홍보팀에서 오늘 새벽엔 남자 만나러 외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남자 만나러 외출을 만나러 하는데 외출을 했다 했더니 장하다 정연 씨 하면서 이정현 씨 예. 그냥 가서 그냥 만나러 가는 겁니다. 축하해 주러. 그런데 역시 아까 자막에도 얼핏 나왔습니다만은 유병헌의 저주 이번 선거구가 참 이상하게도 곡성하고 순천입니다. 예. 순천이야, 순천. 순천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예. 별장도 시신이 순천에 있고 예. 또 순천 경찰서장 또 형사과장은 다 직위해제가 되고 네. 그러는 아주 정말 유병헌 씨가 연관이 있는 순천인데 그 순천에서 우리 이정현 씨가 예. 우리 이 선거 생기고 나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하고 제가 얼핏 얘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정현 당선인 지금 17대 총선 때는요 1% 얻었습니다. 1%. 그 지난 총선 때는 광주에서 39%까지 올라갔고 39.7%. 이번에는 49%를 득표를. 우리 이정현 당선인의 당선 사례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쌓여왔었던 지역구도, 지역감정, 지역출판 이 지역의 문제들이 무너지는, 윗돌이 무너지는 그런 단체로 삼고 이 지역구도에 이 장벽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한국의 적입니다. 네. 이게 엄청난 사실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사실은 반신반의했거든요. 저 여론조사상으로는 저희들도 계속 보고를 받지만 이상하다. 이정현 후보가 뭐 10% 이상 높게 나오는데 실제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장담은 못했거든요. 저도 반신반의한 사람 중에 하나고 예.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와대 홍보수석을 그만두는 출구로 네. 2판 4판 간에 그냥 고향에 나가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과정과 이 결과를 보면 그 이정현 의원 당선자가 아니고 이 경우는 재보궐 선거니까 바로 이제 바로 의원이 의원이 되는 당선 거죠. 순간에 어느 방송에 보니까 당선자로 나왔어요. 의원이에요. 네. 이정현 의원의 그 개인적인 결단과 의지가 올 이런 결과를 냈다. 저는 이정현 의원 당선 소식을 네. 딱 듣고 요 10분 전에 정계 은퇴 선언한 말씀드리 손학규 죄송한데 지금 이정현 후보의 저 부인인데요. 암투병 중인 것으로 그렇게. 예. 그러니까 요 20분 전에 손학규 씨가 정계 은퇴 선언했잖아요. 네. 저는 이 방송에서 재보궐 선거 전에 우리의 이 지역 구도를 깨야 대통령도 온전히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손학규, 김문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상징적인 두 사람의 경우에 네. 목표가 대통령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번 재보궐 선거에 이게 이제 차출 명령이 내렸는데 이 김문수 전 지사는 동작을에 자신이 없어서 발을 뺐고 그다음에 손학규 지사는 그러니까 이제 강요에 의해서 반강요에 의해서 지사한 수원 시내에 가면 되려니 하고 이제 그런 생각 나가려고 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두 사람 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네. 손학규 전 지사는 부산 해운대, 네. 김문수 전 지사는 광주 광산 의뢰 예. 나가가지고 지금 저 이정현 예. 의원처럼 지역구도 타파에 내가 이 온 몸으로 부딪히겠다. 그리고 내 목표는 대통령이다. 예. 그런 소리를 질러보라고 했는데 이거 보세요. 그 성공한 김문수 거는 씨가 이정현 김문수 의원만, 씨가 예. 이번 선거에 아무 기여도 안 하고 앞으로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맥이 빠져버리고 아니 손학규 씨가 그 경력과 화려한 능력에 왜 정계 은퇴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었냐 이거야. 바보처럼. 내 말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 아니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니까 아까 방송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인데 예. 손학규 같이 이 중도적이고 올바른 생각의 정치학자로서도 말이지 노하우나 이게 컨텐츠가 이 출중한 사람이 왜 이렇게 결기 있는 행동을 못 해내냐 이거지. 그러니까 뭐 아까 웃으면서 정계 은퇴 선언하는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네, 지금 조금 전에 자막도 나가고 지금 지역주의 말씀하셨는데 김부겸 예.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정현의 눈물겨운 승리에 경의를 표한다 표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예. 김부겸 전 의원의 경우도 대구에 지난번에 벌써 2번이나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40% 안팎의 지지 득표를 했는데 어떨까요? 김부겸 전 의원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을지 그것도 기회가 궁금한데. 있죠. 예. 이제는 40몇 프로 했는데 이미지도 좋고 그만큼 표를 넣는다는 거 보면 지역주의가 이제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이정현 의원은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인연이 뭐냐면은 그 호남에서 떨어지고 나서 그 낙선자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그냥 눈물, 콧물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그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호남을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그 이정현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아주 최측근으로 예. 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 이정현 의원 당선으로 이정현 의원 개인이 앞으로 하기에 달려 있는데 네. 저는 오늘 이 방송에서 이정현 현상이 지금부터 이제 새누리당에 확산. 뿌리받고 확산될 것이다. 네. 안철수 현상은 실체가 없고 예. 안철수 의원도 그 당시에 내가 부산 영도구에 나가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소멸되어 버렸고 이정현 현상은 상당한 뿌리를 갖고 새누리당에 앞으로 대권 가도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새천년 민주당에서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 새천년 민주당에서 경상도 출신 노무현 후보가 그 전라도 표를 흡수해서 됐듯이 이번에는 어쩌면 이정현 의원이 하기에 따라서는 경상도 정권인 새누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가 전라도 사람이 후보가 돼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면 실질적이고 명실상부한 국민 통합.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놓고 통합에 실패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정반대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에 누군가가 전라도 사람이 하나 출중한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속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단연 이정현 후보고 이정현 현상을 현상. 새누리당은 예. 잘 갖고 가라. 난 그렇게 이정현 현상이 사실은 새누리당에서도 확산이 되고 그렇죠. 야당에서도 서로 확산이 되면 사실 그게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내가 한마디만 더 붙일게요. 예. 그 어제 저녁에 그 화면을 통해서 이정현 의원이 쭉 하고 아까 나온 걸 봤는데 뚜꺼비상이야. 얼굴이 뚜꺼비상에 황금 뚜꺼비상이야. 그래서 뚜꺼비상. 앞날이 아주 예감적으로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키는 김무성 의원보다도 좀 작지만은 옆으로 벌어진 거나 깡다구는 이정현 의원도 만만치 않아요. 이정현 의원이 이 방송을 보면 뭐라고 반응을 할지. 난 감사해할 것 개인적으로 이정현 의원을 잘 몰라요. 예. 전혀 몰라요. 어쨌든 저렇게 그 사지에 자기를 그렇죠. 던지고 도전하는 모습, 그것이 아마 우리 한국 정치의 어떤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아주 클 것 같다. 그러니까 용기 있고 그렇죠. 그렇게 용기 있고 결단 있는 자에게 예. 반응이 있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손학규, 김문수 이번 이 국면에서 봤잖아요. 예. 뒤로 꽁무니 빼고 편한 길로 가려고. 근데 예. 그 앞으로 우리 정치 지망하는 이제 정리할 시간이 좀 다 예. 됐습니다. 이번 여기에서 예. 교훈을 삼으면 될 것 같아요. 노무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 부산은 야당 불모지였거든요. 예. 근데 그게 계속 바보 노무현 하면서 출마를 거듭하고 하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예. 됐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